2022년 5월 13일 썩요일 생방송 하이라이트 재탕 3탕 우려먹는 영상입니다. 타이 유튜버 보다가 얼른 왔어요. 약간 배신자 타입인데 다른 사람한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도 배신할 수 있다? 몰아가기 악마와 반갑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군요. 요즘에 제 몸이 부쩍 안 좋아진 걸 느끼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요. 약간 부정맥인가? 혹시 내가 카페인을 섭취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도 가슴이 좀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이제 저의 이제 파티 처음이자 마지막 정모 육개장 파티에 초대할 수 있겠군요. 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다들 이렇게 주머니 두둑하게 봉투에다가 알죠? 근조 이거 도장 찍어갖고 처음이자 마지막 팬미팅 육개장 드시러 올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자주자주 봐주세요. 제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팬미팅이요? 팬미팅 이렇게 살다간 곧 할 것 같아요. 육개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육개장 장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하루에 화장실 아침에 한 번만 가거든요. 근데 또 방구랑 외식을 하고서 가볍게 이제 걷고 있는데 방구가 또 똥타임이 온 거죠. 그래서 또 내가 언제까지 똥수발을 해야 되나. 또 똥 싼다니까 또 대기업 위주로 롯데 아울렛 백석에 있는 거 거기 아울렛 가가지고 시원하게 해결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방구를 비웃었지만 제가 갑자기 장 트러블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길바닥에서 쏟을 뻔했는데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만용을 부리지 않고 저도 이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도 대기업 위주로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화장실은 대기업 위주로 가셔야지. 뭐 영세한 상가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 화장실 수압 빵빵 터지는 곳, 좀 고급진 데는 입안 헹구는 가글 있어요.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가글 있잖아요. 그것도 딱 하고 오고, 네. 조건 좋은 남자와 직장은 좋은데, 집안이 돈이 없는 그런 남자 사이에 있다. 성격이나 끌림은 후자에게 끌리는데 모두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네요. 저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조건이 괜찮은 남자, 후자는 직장만 좋고 이제 가정적으로 좀 힘든 남의 집 가장. 하지만 성격이나 끌리면 후자에게 그거는 좀 뭐랄까 이거 꼴리는 대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건을 보고 하는 거라면은 이게 비즈니스지 뭐 결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조건은 언제든지 뭐 나빠질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속물이시라면 조건 좋은 남자를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후자랑 연애만 한다. 좋은데 이거? 그리고 또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데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괜찮은 집안이 배경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그게 다 내 거가 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본인의 조건이 처진다는 소리 아닐까요? 아니면 본인도 조건이 좋으신가요? 네,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자기보다 조건이 괜찮은 남자 조건이 좋다고 하죠. 모르겠어. 맘대로 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끌리고 사랑하는 남자 조건은 별로 안 좋지만 그런 남자도 또 결혼하니까 또 사랑이 식을 수도 있는 거죠. 존나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게 아닌데 나 저 새끼랑 결혼해가지고 인생 조졌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요.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몰라요. 동전 던지기로 해가지고 안면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산층 이상 집안 시집간 지인 개무시당함. 그건 진짜 모델같이 예쁜데 그러니까 예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비슷해야 돼요. 그 조건이 좋다는 남자랑 나랑 비슷해야지 어느 정도 큰 잡음 없이 결혼 생활을 할 겁니다. 조건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좋다. 결혼 후 조건이 덜 좋은 쪽이 눈치를 보고 산다. 근데 그 조건이 좋은 남자랑은 얘기가 잘 된 건가요? 본인이 선택하면은 선택이 되긴 하는 건가요? 나 그게 조금 좀 궁금해요. 난 애고가 강해서 나보다 너무 잘 사는 남자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지 꼴린 대로 살기 때문에 맞춰준다? 누가 맞춰줄 수 있나요? 방구 정도는 맞추는데 아무튼 조건이 좋은 남자가 꼭 나랑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조건이 안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경제 개념 있는 남자 추천해요. 저도 뭐 추천을 하는데 너무 따지는 새끼들은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깐난쟁이 돌보니라고 뭐 다른 경제 활동을 못 하죠. 그러면은 걔가 쓰는 비용이
계산이 되는 거.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진짜로. 너무 돈이 아깝고. 저 아는 분도 그런 남편을 만나서 엄청 힘들어 한다. 그러니까 자꾸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어떤 그 지출이라고 생각하죠. 내 주머니를 갉아먹는 그런 존재? 지출 항목? 이렇게 보는 남자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가리 굴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그쪽일 수도 있어요. 그냥 똘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똘똘하고 이문에 밟고 그런 게 아니라 지출 항목으로 보는, 자신의 부인과 자식을 지출 항목으로 보는 인간들도 꽤 많습니다. 뭘 선택하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살아봐야지 한다니까요. 똥을 찍어 먹어봐야지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은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탈출을 못 하거든요. 애가 없고 그러면은 이혼도 쉽게 할 수 있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애를 낳아버리면은 부당한 상황, 그거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개차반이다, 개썩창이다 그럴 때 깔끔하게 이혼을 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다 아시죠? 혼자 살지 왜 결혼했대? 또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즐겨야 돼요. 자기가 할 건 다 해야 돼.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자가 씀씀이가 해프고 뭐 집안일에 되게 소홀하고 가정주부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혼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애가 둘인데 아무것도 안 해, 집구석에서. 그래서 이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하는 거 위험. 네, 좀 봐야 됩니다. 좀 위험한 케이스가 이제 속도 위반 이런 것들, 피임 실패로 인한 어떤 내키지 않는 결혼, 밥을 꼭 차려줘야 하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벌이신가요? 아니면은 전업주부신가요? 그것에 따라 다른데, 맞벌이시라면은 배민이나 시켜 먹으라고 하고 밥 좀 차려 먹으면 안 되나? 저는 바쁘면 그래요. 방구한테 야, 저기 순댓국 사 먹어. 나는 지금 별로 밥이 안 땡기거든? 순댓국 사 먹고 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댓국밥은 24시간이니까요. 물론 코로나 때는 안 그랬지만,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밥을 자기한테 해주는 거를 일을 하든 안 하든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 부려먹는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그것을 애정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밥을 차려주는 거겠지, 요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뭐 밥을 잘 해주지만 바빠, 거 먹고 와. 아니면은 저기 배달을 시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비 아까우니까 포장해갖고 오라고 시키고. 잠깐만요, 누가 또 세탁기를 안 돌려요? 세탁기를 안 돌리는 남자가 있다? 그거는 이제 지랄을 좀 해야 돼. 그럴 때는 큰 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밥 해주는 거를 사랑한다고 생각함. 그냥 여자든 남자든 해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밥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대접받지 못하는 남편? 요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지가 하면 되는데, 지가 가서 순댓국 사 먹고 오면 되는데. 저는 쟤 왜 저럴까? 왜 손모가지도 까딱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귀하게 자라지도 않았는데 곧다구를 하는 거 보니까 그거를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구나, 요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한다 이거죠. 제가 사랑이라고 했지만 훈장 같은 거죠. 훈장. 내가 결혼했으니까 너는 이걸 당연히 해줘야 돼. 요런 거. 아니, 사랑은 쌍방 아니죠. 받으려고만 하죠. 받으려고만 하고,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기계고 불쌍한 인간인 이러고, 남자는 수엑스 밥이 애정 표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밖에서 남자들끼리 자랑하느라.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자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가서 애 엄마가 맞벌이를 하든 바쁘든 아프든 어쨌든 간에 밥을 달라는 거지.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마누라가 밥도 안 해주고 그래. 그러면은 남자로서의 위신이 안 쓴다. 요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 부인이 밥도 안 차려줘? 불행한 결혼, 불행한 인생, 이렇게 쯧쯧쯧쯧. 밖에서 대접 못 받는 남자들이 집구석에서 대접 받으려고. 방구는 제가 좀 바쁘면요, 편의점 가서 편의점 도시락 먹고 옵니다. 절대 차려 먹진 않는데 지가 혼자 사 먹고 오긴 해요. 이 주제로 편집한 거 올려달라고요? 또 부들부들. 부들부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워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빨래하는 거, 기본적인 요리 이런 거를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신랑은 요리나 집안일로 전혀 부담을 안 주는데 집안일을 거의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불만이 가끔 들어요. 한 번씩 불만을 얘기하면 자기한테 여러 번 말해서라도 시키라고 그러는데
밖에서도 말 많이 하고 와서 지치는데 알아서 좀 하면 좋겠어요. 이건 결혼 13년 차인데 아직도 미해결. 이젠 포기하고 그냥 제가요. 대신 밥 차리는 거 없음. 해결됐는데요? 서로 포기시키고 해결되는데요? 해결됐습니다. 저희 엄마도 남동생 밥그릇 대신 저보고 해줘라. 남동생 설거지 거의 한 적 없음. 지랄하면 설거지 하던데? 요런 걸로? 요런 걸로? 여러분들, 지금 자녀가 어린 분들이 많겠지만, 시켜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미래에 그 자식의 그 배우자를 생각하지 말고, 얘 혼자서도 할 수 있게 자꾸 시켜야 돼요. 라면도 끓여 먹으라고 하고, 쌀도 씻어보게 하고, 말을 꼭 해야 하더라고요. 16년 차. 말을 안 해서 안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역정을 했거든요. 분리수거를 안 해나? 분리수거 쌓여 있는데 안 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헤어지자. 너는 분리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너 남자 구실 못하는 거야. 내가 많이 바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와라, 뭐 나를 호강시켜라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고 전혀 터치 안 하거든요. 근데 감히 재활용을 안 버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 거예요. 내 존재를 무시한 거예요. 그것만 네가 해주면 되는데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움직이면 되는데 알아서 기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툼을 했고 저는 그 정도밖에 바라지 않거든요. 저 상대방에게 그 정도만 바래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는 그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남자한테 바라는 게 없는데 저는 뭐 경제적으로도 전혀 엮여있지 않고 전 스스로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분리수거도 안 하면은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왜 그래야 되나요?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필요 없다니까? 나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인데 재활용도 안 버리는데 그 이상의 뭔가를 해주겠냐 이거죠. 아니 바라지도 않았어. 바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키워야지 알아서.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남들이 들 땐 별거 아닌 거라고 하지만 그 별것도 안 하면 헤어져야죠. 예전 엄마들이 희생정신이 강해서 돈 벌고 집안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가 맞벌이 할 거 다 하고 돈 다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전업주부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여자는 애도 보고 돈도 벌어오고 이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결혼하시고 지금 신혼여행 중이신데 이런 방송을 보면 어떡하나요? 지금 부부간에 불화 있고 싸운 얘기하는데 그걸 신혼여행 중에 보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전업주부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 전업주부도 없고 오히려 이혼해가지고 애 혼자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남자들이 옆에 애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 들으면 나 귀도 안 차는 거예요. 아니 돈 벌어오는 기계? 그럼 씨발 돈 벌지 그럼 뭘 벌으라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만 흔들겠다는 거야? 돈이라도 벌어와야지. 살림미천 장녀고 본인은 살림미천이고 소중한 건 막내 아들. 네. 그거는 꼭 아들이라기보다는 딸도 그래요. 딸만 있어도 식모 같은 딸 있고 이제 공주님 같이 키우는 딸이 있답니다. 여기서 누구 말하는 건지 알겠죠? 뒤치다거리하고 식모살이 하는 딸 따로 있고 공주님 같이 키우는 딸 따로 있어요. 그건 뭐 남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들, 딸 요런 거보다는 정이 안 가는 유독 정이 안 가는 자식이 있다. 어떤 자식은 너무 예쁘고 전학주부 2년 하다가 오늘 찌뽀했어요. 돈 많이 모으고 파요. 어떤 직장은 아줌마들 선호하거든요. 아줌마들은 열심히 일하고 잘 관두지 않으니까. 아무튼 많이 버시고요. 예. 친정엄마도 남동생이 설거지하러 부부에 가니까 와 올케 눈치를 엄청 준다. 올케는 신경 안 쓰고 자러 가. 6시간 운전해서 피곤하니까 맞벌이라 이제 그래. 어쩌겠어요. 남동생이 30반에 120kg 거고 또 3X라지. 네, 근데 아직도 저희 엄마는 우리 강아지라고 불러요. 강아지도 이제 대형견이 있잖아요. 세인트 버나드 이런 것처럼 큰 개도 있으니까 근데 강아지 아유 어머니 자식 사랑이 대단한 겁니다. 언니 저는 싱글인데 기혼자 친구가 이혼 예정 중인 남편 때문에 열받을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해요. 처음엔 저도 공감 위로해줬는데 너무 지쳐서 조언해줬더니 오히려 정색하고 절 가르치네요. 친구가 불안정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뭐 그냥 그러려니 받아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 님 AKA 감정의 쓰레기통 감스. 자 우리 님이 기혼자 친구에게 결혼하기 전에 저 남자랑 결혼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저 남자랑 이렇게 야스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지가 멋대로 결혼하고
어떻게 뭐 누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도 본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가 다 벌려오는 일을 우리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어쩌라고.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는 뭐 한두 번은 들어줄 수가 있는데 계속 요따구로 구른다 했을 때는 제가 했던 말 똑같이 해주세요. 결혼도 네가 한 거고 이혼도 네가 선택한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주고 그런 거를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기적인 년들이 있거든요. 요런 년들. 손절. 조언해줬더니 되래. 정색하고 가르쳐. 앞으로 고민 들어주지 마요. 그렇게 남 가르칠 정도로 똑똑한 아이가 왜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는 또 사귀면 돼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굳이 이런 애들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기적인 년들은 원래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가 잘했다. 너는 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상대방이 해주길 바란 거잖아요. 어림도 없지. 예, 어림도 없죠. 고대인 동창년이 너무 그래서 연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옐로 카드를 항상 주잖아요. 우리는 또 참습니다. 예, 인간 리트리버로서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옐로 카드가 쌓이면은 바로 이제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이혼 상담은 이혼 전문 유튜버분 좋은 채널 많으니 거기 가서 상담 받으시길. 돈을 써서 해결해 상담을 받고 싶고 위로가 받고 싶다면은 돈을 쓰면 됩니다. 이 친구는 무료 서비스를 다 해줬어요. 여기부터 이제 유료인데 우리가 트라이얼 버전 포토샵을 깔아도 한 달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나름의 트라이얼이 있단 말이에요. 트라이얼 버전이 있는데 다 해줬어요. 다 해줬고 이제 한 달 끝났습니다. 이제 유료예요. 유료인데 돈을 안 내고 계속 공짜로 쓰겠다고 그런 거죠. 친구분은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듯.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돈 내고 상담사한테 가기 싫으니 공짜로 친구를 감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손절. 이래저래 다 손절해가지고 친구도 없다. 또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때 내가 너무 좀 경솔했다 이렇게 사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우리가 또 받아주면 되죠. 옐로 카드가 또 있으니까 존나 많으니까.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과거를 이제 좀 창피해하고 좀 잘못됐다 스스로 반성을 한다면은 그때 또 받아주는 게 또 어른의 자세죠. 손절했다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먼 훗날 이제 얘가 이제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 이거 방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른 데 가서 방구하지 말라고 그랬나?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랬나? 이런 천박한 손동작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우리가 또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너그러워지거든요. 옛날에 전혀 존나 짜증나게 했는데 안 보고 살아야지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요. 이혼 결정했는데 합의 이혼에 실패해가지고 길어지고 있다. 애도 걸려있고 그럼 앞으로 바쁜 척 해야겠어요. 그 상황을 우리 친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해결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분 원만한 해결하시고. 저희 크리스천 아니고요. 이 기도는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예, 저 크리스천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밖에 나가서 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남성분 앞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막 나가는 인생이니까 이런 거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굉장히 천박한 행동입니다. 이웃 안 언니가 약속하면 다른 날로 변경하고 2번이라 그래서 짜증나서 손절료. 저는 약속한 날 2번 약속 잡아서 놀다가 가버리고 빈정상에서 손절했더니 작년에 쓱 SSG 연락 오더라고요. 심심한지. 나 이런 애들 제일 싫거든요. 저는 이렇게 당일 약속 캔슬은 영원히 안 봅니다. 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얘는 이래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손절 잘하셨고요. 작년에 쓱 SSG도 연락이 왔다. 이거 심심하면 심심하게 냅둬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한 거죠. 연락을 안 오면은 얘가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진작에 연락했어야 되는데 또 심심하니까 얘는 심심할 때 놀아주는 애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애들 진짜 짜증나요. 저도 옛날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오랜만에 연락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당일날 펑크를 낸 거예요. 뭐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랬나?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펑크를 냈으므로 그 이후로 영원히 안 봤습니다. 영원히.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뒤끝이 좀 길고요. 인간이 좀 덜 성숙했나 봅니다. 충분히 이제 얘기를 했으면 미안한데 뭐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펑크 내는 애들, 상습 펑크들은 그냥 그거 귀찮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지인 중 어떤 분이 결혼 21년 차인데 자기는 집안일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데 왠지 기분 나빴어요. 자기는 친정엄마랑 남편이 다 해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저는 돈만 벌면서 때리면 김치 담그고 밥하고 애들 양육하고 다 할 줄 알아서 부럽대요. 참. 요거 매기는 거죠. 나는 공주같이 왕비같이 사는데 너는 족뱅이를 치고 있구나. 이게 달리지 않았는데 너는 족뱅이 치고 있구나. 매기는 거죠. 인생 피곤하게 사네 이러면서 이제 약간 깔본다. 나는 공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너는 족뱅이 치고 약간 시녀. 넌 그래도 되는 애. 약간 그런 뉘앙스네요. 그런 애들도 손절. 네. 공주마마 납셨네요. 공주마마 납셨고 나는 이렇게 공주같이 사는데 너는 빙 치는구나. 부럽지 내가.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손절해놓고 나중에 또 나이 먹고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너그러워져가지고 인샬라. 아 그래? 그랬구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절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영원히 손절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손절하라고 해도 나중에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우린 모두 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항상 열어두세요. 여는 거는 당장 내일 모레 여는 건 아니고 한 5년 10년 뒤에 우리가 머리가 하얗게 샜을 때 그때 친구가 저를 만날 때 저 만난 뒤 2차로 꼭 남친 만나러 간다. 저와의 시간이 아깝나 봐요. 상습이면은 아까워서 그런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데 친구도 만나야 되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요렇게 매번 이런 식이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네 남친이랑 만나라. 굳이 불러내가지고 이런 애를 보면은 지가 불러내. 그냥 남친 만나러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면 되는데 꼭 우리 만나자 뭐 어쩌고 뭐 그래서 밥 먹자 이지라라고 불러내는데 꼭 2차로 남자를 만나러 간다. 왜냐면 야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야스는 중요한 것이고 매번 이러면은 진짜 짜치죠. 부르질 마. 부르질 말라고. 저는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 잘 되고 그 외에는 카톡 한 번 하면 2, 3일 뒤에 답장을 해. 거리두고 있는데요. 걔를 최근에 어찌저찌 하다가 만났는데 오히려 저한테 왜 자기한테 거리뒀냐고 그래서 저도 서운한 거 말했더니 연락 자주 하겠다고 하고 얘기 끝냈어요. 그러더니 그러니 응어리진 게 풀어지긴 했는데 그런 말 한마디로 풀어지는 제가 좀 싫어지네요. 아닙니다. 원래 말 한마디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뭐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란 게 무자르듯이 딱딱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남자를 만나도 이게 족같은 남자를 만나도 못 헤어지고 그렇게 사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어요. 풀어지면 풀어진 대로 본인이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나 이런 너무 호구 같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